12월 3일 밤 계엄군이 혼자 있는 기자를 끌고 가 억누르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으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오늘 뒤늦게 공개됐죠.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이게 계엄의 실상입니다. 많은 시민이 국회로 나와 계엄군을 막지 못했다면 민간인 그 누구든 무방비 상태에서 끌려가고 억눌리고 포박당하고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는 금요일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고가 부동산마저 가격이 뚝 떨어지고 외국계 기업들이 지사를 옮겨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가 얼어붙고 지금도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쿠데타로 들어선 정권이 굴지의 기업인들을 체포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아예 해체돼버린 그룹도 있죠. 소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틀 뒤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월 3일 밤을 온 국민과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듯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국민과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2025년 4월 4일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들을 훗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오늘을 이뤄낸 주인공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모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오늘, 잠 못 이루던 날들에서 벗어나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늘에 연결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넉 달,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당연한 걸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든 건 헌법 수호에 책무를 져버린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파면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없이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가 비상계엄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일상도 승리하십시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죄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보내겠다는 게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해 내린 결정이란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한덕수 대행에게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게 한 이유가 그저 영어 잘하라고 또 본인과 가족들 호의호식하라고 그런 겁니까?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12.3 비상계엄 같은 중대하게 위헌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라고 키워준 건데 한 총리는 경력의 정점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권한대행마저 파면되면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죠. 그런데 그런 한 대행이 스스로 내렸다는 결정으로 정치적 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이상 특혜는 없어야 합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데다 파면까지 된 이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언제까지 보고 듣게 놔둘 겁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 역시 문제고 낭비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세금,
그리고 관심과 일상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걸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이제 내일 시작됩니다. 내란이 끝났다는 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가져온 일종의 착시일지 모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금이 환영하듯 집으로 돌아갔고 계엄 핵심 관계자들은 지금도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집요하게 심판 절차를 따지는 법기술로 예외와 특혜를 누리며 재판을 무력화시키려 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감시하는 건 시민 모두의 몫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른 땐 그렇게 재빠르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왜 이렇게 유독 12.3 내란과 관련해선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이젠 파면돼 민간인 신분인데도 여전히 수사를 하기가 어렵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벌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대로인데 왜 수사를 빨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더 이상 국민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선 국면이라고 어물쩍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국민들 기억 속에 12월 3일부터 벌어진 일들이 너무 또렷합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놓고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불러 외부에서 밥을 먹으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예외적인 기간 산정으로 구속을 취소시켜준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특혜 논란을 일으킨 재판부인 만큼 특혜 논란을 없애는 것도 해당 재판부의 몫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